오늘 채널 615에서는 예상하기에 뭐 장관급 회담, 남북 장관급 회담이 무사히 끝나고 그 합의문을 해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남북 회담이 보류되었습니다. 뭐 조마조마했었는데요. 예, 사실상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남북 장관급 회담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애초에 좀 없었죠. 여기 조마조마했던 게 역시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왜 이번에 이렇게 전 민족의 기대를 모았던 남북 당국자 회담이 파탄이 났는가 그 쟁점을 좀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준성 민권연대 정책실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합의문 해설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됐네요. 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운이 쭉 빠지는 이거 그쵸? 너무 예. 짜증이 납니다. 근데 일단 보류됐다라고 북에선 이야기하고 있고 네, 남쪽에선 무산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측에서는 당국자 대화에 나와야 된다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선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보류로 좀 네 그렇게 이게 봐야 될 것 보고 싶은 같습니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도 보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통일전선부장 갑자기 떴어요. 예. 누군지 몰랐던 이름도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그 국민들 중에는 통일전선부장이 통일부 장관의 파트너 맞나요? 네, 북한의 이 통일전선 부장을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 실무 접촉 때부터 계속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막상 이제 명단에는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제출을 했죠. 그게 이제 네, 이 장관보다 더 높은 급의 이 통일전선 부장을 주장했으면서 명단에 이제 차관급으로 했다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이 우롱한 처사다라고 이제 결국 파탄이 났는데요. 그 이종석 장관 전 통일부 장관에 의하면은 통일전선 부장은 통일부와는 약간 격이 다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통일전선부라는 곳 자체가 한국으로 비교해 보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그 다음에 국정원의 뭐 통일 이 관련 부분, 그 다음에 해외 이 안보 부분까지 다 이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북한의 부총리급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실제 이제 이 통일전선 부장 같은 경우는 이, 이 공식적인 정부 체계의 인물이 아니라 이 북한의 당 인물이에요. 당 비서급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각의 성원들끼리 이제 지금 장관급 회담, 당국자 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걸 이제 이 정당의 인물을 불러낸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이상한 이 격이 맞지 않는 그 애초부터 대화의 시작이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차라리 그 고위급 회담이나 90년대 했었지 않습니까? 네. 고위급 회담이나 아니면 정상회담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이것이 너무 불안하고 정말 높은 수준의 어떤 대화를 원했다면 갈망했다면 애초에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으면 훨씬 더 이런 논쟁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이 주장하는 게 김영건 통전부장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에 이 서울을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김영건 통전부장은 이 특사 자격으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994년도 이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기 전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 김용순 이 대남 담당 비서가 이제 그때 당시 통일전선 부장을 겸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용구 당시 이제 통일원 장관과 이 만났다는 이런 이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계속 이제 통일부의 파트너가 통전부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주장은 이 정상회담을 했을 경우에 네네. 해당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이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하든지 이게 아주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남쪽에서 고위급 총리급 회담이라든지 정상회담을 제안했어도 북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아 애초에 그럼요. 장관급 네. 회담을 제안한 게 이제 남쪽이었잖아요. 전격적으로 다 받았고 장소 문제고 전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는 정말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 하고 싶었던 거구나. 혹시나 아베나 오바마보다는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어떤 막 초조함과 이런 게 있었을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이제 혼자 왕따 당하고 그죠. 있는 상황이 최근 돌아가는 양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또한 한반도 문제에서 역할을 좀 티를 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충분히 그런 욕심이 생길만 해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김양훈 통전부장을 계속 요구를 한 건데 그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처음부터 과감한 결단을 정상회담 하자 이러고서는 그렇게 하고 정상회담을 상정해 놓고 만나면 이제 특사가 오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장관급 회담을 제안을 해놓고 사람은 특사급으로 와주길 바라고 그리고 본인들이 써낸 명단은 차관급으로 써냈단 말이에요. 네, 아주 일이 너무 어려워진 거죠. 코미디 같은 현상입니다. 네. 지금. 자,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이게 무슨 민간 단체나 아니면 한국에서는 뭐 한총련 조통위냐 이런 거 있잖아. 조국 무슨 평화 통일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약간 민간 단체 네. 취급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조평통은 지금까지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대화 상대로 많이 나섰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네. 굉장히 무게 있는 인물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국장 이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국에 걸쳐서 이 조평통 조직이 쫀쫀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조평통은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서기국 국장 문제가 됐죠. 네. 어디 감히 국장급이냐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장은 어떤 급인가? 네. 이 통일부에서 이 조평통을 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인데요. 이 조평통을 민주평통이라고 비교를 했어요. 이건 네, 정말 이제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건데 네, 사실 이제 조평통은 이제 1961년도에 이제 민간부터 정부까지 총망라해서 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 만든 이제 북한의 어떻게 보면 통일 기구죠. 그냥 네. 단순히 당의 외곽 기구라고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무게 있는 이 기구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사실 정부의 당국 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렇고 이 모든 이제 거의 대부분 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하는 거의 대부분 사안이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조평통 성명을 받아서 이제 정부가 당국자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 조평통을 민주평통이라는 무슨 이 민간단체 이 수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 북에서 수석 대표로 쓴 이 강지영 이 조평통 서기후 국장이 사실상 장관급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평통 위원장이 이 부총리급이기 때문에 부총리 아래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담당자는 장관이잖아요. 우리나라 직급에서 보더라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이 국장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니 근데 그 얘기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시진핑 주석을 만난 네, 최룡해 국장도 네 총정치국장, 국장이죠. 총정치국장이에요. 그래서 네, 뒤에 국장만 붙으면 이게 다 국장인 줄 아는. 네네. 사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사실 거기 이제 보좌하는 참모진들의 이 네. 머릿속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 네. 북한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이 이제 대결 의식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국장이면 다 국장인 줄 아는 거죠. 트집을 잡으려니까 이게 끝도 없는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이게 사실 다른 나라 뭐 이렇게 트집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어떻게 대통령 방미 중에 국무장관이 러시아로 나르고 막 이런 거 관련해서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거기 네. 그곳의 예우와 관련해서는 사실 한국에서의 민주평통이라고 하면 명예직 아닙니까? 명예직 그렇죠. 사실 네. 명예직이고 통일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 이거야 뭔가 이렇게 수저 젓가락도 같이 놓고 이런 하고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서는 여기가 보수 단체인가 네.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플랜카드도 막 갖다 걸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나빠질 때는 자유총연맹과 비슷한 의견들을 플랑으로 걸기도 하고 좋아질 때는 또 잽싸게 또 같이 밥상에 둘러앉기도 하고 뭐 이런데 이런 그 명예직으로 꾸려져 있는 이런 단체랑 북에서 실제 남북 관계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를 그 비교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몰상식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네.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한편으로. 그죠. 알고 네, 있었겠죠, 네. 당연히. 왜냐면 이 네. 서기국 국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았을 거다. 몰랐으면 무식해서 문제인 건데 알고도 이랬으면 정말 일부러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식법 뭐 알 이거 수밖에 없는 게 사실 6.27 확신범. 통일부 장관이 북한학회 회장이에요. 네, 북한학회 한국에서 북한학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사실 북한의 이런 정치 체제 자체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북한학회 회장이 진짜 네. 몰랐다면 그거는 이제 북한학회 회장으로서 핫바지 회장이었던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북한이 이번 사실 회담에 상당히 신경을 저는 많이 썼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과거에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이종석, 이재정 통일부 장관 당시 이제 대화를 했던 사람이 권호웅 내각 참사인데 이 사람 직급이 조평통 이 일 부국장이에요. 네, 국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한 급 낮은 직급인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이제 격을 이야기하고 높은 장관급으로 막 대화를 하자, 통전부장 나오자 이러니까 북한에서 사실 이제 예전보다 격을 높여서 내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뭐 그냥 단순히 제 평가가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 뭐 임수호 박사 이런 사람들도 이번이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실제로 많이 고려해서 한급 높은 인물을 장관급 회담으로 내보낸 거다라고 이제 전문가들 다 평가하고 있는데 유독 박근혜 정부만 국장이 왔다 이런 이제 네,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권홍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뭐 이런 것들을 염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1부국장이다라고 불리기보다는 권오웅 내각 참사, 권오웅 참사가 왔다. 뭐 이러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내각 참사가 뭐야? 참사가 뭐지?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직책을 내세워서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 왜냐면 근데 이렇게 네, 북사회에 대해서 몰지각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과장이라고 했든 국장이라고 했든 뭐 부장이라고 했든 사실 뭐 통전부장은 엄청나게 세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러고 했든 그쪽 사회에서 실제 통일부 장관의 장관급 상급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해서 파견하는 거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화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평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이 공석이잖아요. 네, 김용순 비서 위원장 그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공석이고 그리고 부위원장단들이 쭉 있는데 부위원장들이 굉장히 고령이시란 말이에요. 고령이어서 6.17 장관하고 뭐 그래서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나와서 실제로 강지영 국장 같은 경우가 대남 사업에서 특히나 뭐 종단 사업과 공동의 사업에서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릴 수 있는 네, 경우인데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어제 아침에 조평통에서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이 실무 접촉의 그 내용을 폭로를 했어요. 또 이거 네. 폭로했다고 또 난리가 났던데요. 이제 예전에 그 폭로하면 아픈 기억이 있죠. 이명박 정부 시절 돈봉투, 당시에 뭐 돈봉투. 사과 같은 사과를 음, 해달라고 돈 봉투를 주면서 구걸했다 막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폭로를 하니까 이 통일부에서 뭐 억지 주장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그 내용을 보니까 북한의 주장이 사실상 뭐 거의 맞다고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식의 반박을 했어요. 이제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이제 북한에서는 이 한국 정부에서 김영건 통일전선 부장의 이름을 합의서 초안에 집어넣자고 애초부터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통일부에서 반박한 거는 이름은 아니다. 통일전선 부장 직책만 주장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니 공동부장인가? 네, 그 말이 그래서 딴 부장이 있으면 네, 모르겠는데. 아주 이제 어이없는 반박을 하고 네, 있고 또 이제 의제 관련해서도 이제 의견을 또 이제 막 했었는데 이 개성공단이랑 이제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자, 그다음에 재개하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되게 논란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집어넣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뭐 통일부 주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합의문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네. 하나 저 주목할 부분은 이 남한과 북한이 이제 합의문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발표문이 이제 그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공동기념 문제, 그 다음에 민간인의 이 서로 왕래하는 접촉 문제, 협력 사업 문제를 의지에 안 넣으려고 끝까지 한국 정부에서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결렬이 됐잖아요. 한국 정부 쪽의 이 발표문에서는 들어가지 않고 북한 발표문에서만 들어갔는데 실제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이걸 계속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결국 이제 박근혜 정부는 민간급 교류 이런 이 왕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남북 대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 정신을 살려서 이제 거기에 따른 전면적인 남북 간에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번 대화에서 대화를 하려는 모양새는 내고 싶었지만 실제적으로 대화 남북 간의 이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도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남측 수석 대표는 자기는 뭐 토시 하나 바꿀 권한이 없다 이러면서 상부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마주 앉았던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다. 한 4시간 정도 얘기했다 그러고 나머지는 좀 지체하고 네, 정회하고 뭐 이런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서울 청와대겠죠? 청와대 지령을 받느라고 2시간, 3시간씩 지체하면서 실무회담도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오히려 또 남쪽에서는 북쪽이 평양의 지시를 받느라고 계속 시간이 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고요. 저는 중요하게는 이제 이 의제 부분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재개라는 표현 빼자라는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애초에 당국자 회담 제안할 때 들어간 제안 취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고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까지 다 풀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6.15 공동행사 7.4 선언을 같이 공동으로 기념하자. 요 내용이 애초에 이제 제안문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제안에 들어가 있던 어떤 것도 사실은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필요했던 건 그냥 장관급 회담이라는 사진이었던 것, 네, 형식이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런 거거든요. 미국이요. 지금 어쨌든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상당히 진행이 중이다 이런 그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상은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쭉 해서 특사 파견들이나 이렇게 관계국들 안에서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남북 관계에서만큼은 미국도 남북 관계에서는 속도 조절이 상당히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박근혜 정부가 미국 의사와 다르게 뭔가 판을 완전히 뒤집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계속 예전부터 개성공단 하나만 보더라도 이 개성공단이 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입장을 계속 밝혔거든요. 근데 개성공단 자체가 남북의 이 교류 협력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 미국의 입장은 저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은데 기본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미국에서 대화의 이 모양새를 원하는 것은 사실 이제 향후에 있는 북미 대화를 하기 위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명분은 남북 간에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는 이제 이런 남북 간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화에 나서겠다. 이제 사실 이런 모양새가 필요한 거죠. 이런 네. 모양새를 위해서 이 적당한 정도의 남북 간의 대화의 흐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나 협력이나 이 관계 개선은 이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저는 좀 의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필요한 건 남과 북이 만나서 약간 대화 분위기가 되는 건 필요하지만 실제 개성공단이 재개된다거나 정상화된다거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리고 남북 지금 또 한번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한두 번에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남북 당국자 회담을 하면 폰만 잡으라 그랬는데 꼭 네, 가서 선을 넘어버리는 것 같은 그죠. 미국이 의도하지 않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은 미국은 북이랑 대화할 결심은 쓴 것 같아요. 근데 한반도 통일을 용인할
결심까지는 네. 아직 가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분단된 상태로 한국에선 주한미군을 통한 혹은 뭐 주한미군이라는 이름이 평화유지군이라고 바뀔 수도 있고요. 분단된 상태에서 FTA라든지 평화유지군을 통한 어떤 것들을 계속하고 취하고 그리고 북과의 관계는 북과의 관계대로 풀어서 또 거기서 취할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다시 좀 돌아가서요. 미국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김양건 통전부장에 집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우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을 좀 봤을 때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을 안 두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제 측근의 총탄에 맞아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사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주변 인물들은 자기가 시키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인물들로 다 이제 등용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육사 출신, 뭐 유신 키드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통일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김양건 통전부장을 주장했던 거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왜 이렇게 했을까 보면은 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제 북한이 중국도 가고 그 다음에 일본과도 특사 외교를 하고 미국과도 특사 외교를 했잖아요. 러시아도 소식 그죠. 들려오더라고요. 러시아도 이제 곧 특사 파견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 완전히 뭐 역포위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량감 있는 특사를 다른 나라처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통일부의 관리도 실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는 이런 특사 보내고 미국에 이런 특사 보내면서 우리한테는 국장 왜 참사, 국장이냐? 국장 참사 이런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랬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런 특사급 인사가 오면 딱 이제 아량 있는 것처럼 자기가 받아두는 것처럼 이제 예방도 한번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 자신이 직접 이제 북한의 고위급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최근에 통일부 장관이 매우 초조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핫바지 막 엿먹어라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최근에 이 돌아가는 흐름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뭐 이 북중 간에 무슨 회담이 있었는지 북일 간에 뭐 내용이 어떤 건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위급 이 특사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도 좀 알고 싶지 않았나 그런 이제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양건 통전부장 자체 그 인물로 보면은 2007년 이 정상회담 당시에 이 김정일 이 국방위원장과 단독 배석했던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이 정상회담을 이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인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이 사람을 통해서 타진해 보려는 의사도 있었나 그런 이제 상상까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역시 저는 이제 북한에서 이미 다 포석을 깔아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에서 이제 6.15 민족 공동 행사와 함께 7.4 남북 공동 성명 공동 행사를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7.4가 뭡니까? 그때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 당시에 이우락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가서 합의한 내용이 7.4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명분이 생긴 거죠. 자기 아버지의 이제 유지를 받아서 자기도 이제 통일의 이런 길을 간다. 그러면서 이제 북으로 공동행사 하러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이 구도가 저는 다 마련됐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무리해서 이제 김양건 통전부장을 요구를 하면서 이제 판이 이제 어그러진 상황이지 않나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내포돼 있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냥 7사 정도에서 자연스럽게 뭐 김양건 부장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위급도 자연스럽게 만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건데 6.15 공동에서 하고 7사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아베보다 먼저 네. 갈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과정 없이 날로 먹으려고 들면은 결국은 정말 핫바지 취급밖에 못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남북 간의 모든 채널은 지금 현재 닫혀 있습니다. 판문점 이 통로도 지금 4일 동안 이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고요. 사실 이대로 가다가는 남북 간의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당장 전향적 이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너무 끝까지 와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김영건 부장 아니라 다른 사람도 된다 이렇게 말하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근데 네. 그 언급은 했어요. 그 다음날 그죠? 김양건에 집착하지 않는다. 네, 구멍은 살짝 열어놓긴 했는데 네,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당히 공세적인 대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북한에서는 포괄적 세계 전략이라고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2009년에 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직접 이제 언급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다음 주 정도에 이 한국, 미국, 일본이 워싱턴 DC에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모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좀 의미 깊은 자리라고 보는데요. 이제 미국이 자기 동맹 국가, 자기를 충실하게 따르는 국가들을 지금 다 불러 모으는 거죠. 근데 일본은 지금 북한과 대화를 급격히 발전시키고 있고 한국은 지금 급격히 발전 안 시키고 있잖아요. 둘 중 하나는 어긋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혼나든지 칭찬을 받든지 너 왜 하겠죠. 속도 내서 북이랑 얘기하라 그랬어? 네. 너 왜 얘기하려는데 안 했어? 네, 둘 중 요런 하나예요. 입장 조율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으로 또 좀 이 그 전에 갑자기 또 북한에서 대화 제의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상황이 조성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이 지난주 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말께.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비슷한 입장이 나왔어요. 북한의 비핵화를 뭐 꾸준히 추진할 거다. 그다음에 한국 언론에서도 뭐 중국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 언론은 압박과 제재에 굉장한 무게를 뒀죠. 네. 네. 근데 이제 실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을 보면은 제재라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 네. 제재라는 표현 한 군데도 없고 대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실제 이제 이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 대한 일정 정도 협의가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7월, 8월이 되면 이 북미 대화가 가시화될 거고 여기서 이제 주요 계기가 7.27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왜 7.27을 앞두고 7.4 때 남북 당국 행사를 제안했을까? 저는 다시 한번 잘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7.27을 앞두고 만약에 북미 대화가 돼버리는데 박근혜 대통령 혼자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어떡합니까? 예. 자, 왕따는 되지 말아야죠. 그래요. 대화 재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 6.15가 끝났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네. 7.4 공동성명도 또 남아 있고 하니까 과감한 결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좀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에는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서도 정부에서도 좀 공감을 하고는 있나 봐요. 왜냐면 어제 좀 약간 얼토당토하긴 한데 네. 황우여 원내대표가 새로운 대화를 재개하자. 맞아요. 그래서 남북 사이에 직급을 맞추는 대화를 하자는. 서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리고 이거는 6.15 저는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진짜 통일이다. 네. 왜냐면 6.15 공동선언에서 얘기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국가 연합 단계를 훌쩍 뛰어넘는 높은 단계의 통일 단계를 네. 구상하고 있지 않는 한 서로의 직급을 맞추는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기는 정말 힘든 거 아니냐. 근데 본인은 뭐 그런 의미인지는 몰랐을 것 같고요. 어쨌든 대화 재개를 하는 노력을 일말의 노력을 좀 보여주는 것 속에서 이런 얼토당토한 제안이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사실 지금 대화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네. 왜냐하면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이 미국과의 관계 문제, 그 다음에 주변 분위기, 동북아 분위기 봐서도 대화라는 이 스탠스를 놓쳐버리는 순간 박근혜 정부는 이제 아예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대화를 하자 또 이런 모양새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도 좀 들어요. 대화를 안 하고 우리가 버텨서 설사 북과 남과 북의 관계, 북과의 관계를 더 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미국이 기대했던 거 같은 거. 네. 남북 사이에 어떤 진짜 통일로 가는 흐름은 좀 이러하고 북미 간의 관계는
약간 수교 비슷하게 이렇게 좀 풀어가고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아직은 저는 그런 이제 한반도의 근본 문제 있죠. 분단 문제와 관련해서의 결심까지들은 다 쓰지 않았다. 근데 대화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는 거는 깨달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네, 이 주한미군 이 지위에 대해서 네네. 바꿨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제 이런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예, 한국이 이 뭐냐 미국을 지휘하는 형태로 네네. 바꾸면서 이 북미 간에 급격적으로 이제 이 관계가 네. 진전했을 때 주한미군 철수를 어떻게든지 지연시켜 보려는 네, 이런 이제 포석까지 지금 깔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있는 상태인데 만약 근데 거기서 우리가 대화 안 한다고 뭐 큰일 있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시키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이 분위기에서 한국이 버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 정권 유지에 관심이 있을 테니까 국민들의 고통받고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 과연 이 역사가 용인되는 일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네. 그러고도 무난하게 정권이 유지되고 할 수 있을 거라는 답이 나온다면 저는 버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버티다가 또 네, 한번 이제 결말이 나는 순간이 저는 8월 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8월 네,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이때 이제 전쟁 위기가 다시 한번 최고조로 고조되고 이 결단의 순간이 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분단 모순 해결을 회피하면서 전체가 다 세계가 다 이 한반도의 평화와 이런 것들을 하는 여기에 발을 맞추는 이 흐름으로 가는데 우리 정부만 뒷걸음질 친다면 우리 사회 모순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국민과 뭐 민족의 원성이나 이런 것들도 대폭발의 시점을 맞을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래서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대화를 하는 것이 그나마 살 길이다라는 것을 좀 충고로 네. 주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6.15 민족 공동행사가 뭐 개성이든 금강산이든 해서 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민족 공동행사가 불어에서 정부가 이제 불어를 한 거와 다름이 없죠. 이것 때문에 뭐 거의 장관급 회담도 파탄이 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민간 뭐 남북 해외는 합니다. 민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남북 해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6.15 공동행사를 기념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개성에서 원체 하기로 했었는데 개성에서 가장 가까운 임진각에서 내일 오후 2시부터 임진각 그 민족 공동 행사가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주권 방송도 거기서 생방송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집중하는 건데 이게 급하게 정리가 돼서 또 못 오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방송을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참가 못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순간에 자, 6.15 공동행사 기원하는 3000배, 108배, 릴레이 108배죠. 이것이 광화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부터는 6.15 공동행사와 관련된 전야제가 청계광장 바로 옆이죠. 파이낸스 빌딩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앞에 계단에서 진행이 되고요. 내일 2시에 또 임진각에서 행사가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급과 경 논란 때문에 지금 공동행사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엎어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남북 사이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이 6.15 공동행사를 촉구하는 행사, 촛불 행사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지 말고 급격 논쟁 필요 없는 특사를 파견해라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설하는 장면 보여드리면서 속히 당국 간 회담이 재개되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남북의 당국 회담이 열려서 개성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고 또 기업가들과
또 이산 가족들과 많은 국민들께서 그동안 맺혔던 마음을 푸실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남북의 당국회담이 북에서 보류 통보를 했고, 그리고 남에서는 이것을 무산됐다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더 이것을 다시 되살릴 의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시작된 발단은 북의 대표로서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이 나오기를 요구하는 논의가 우리 당국에서 시작된 것에서부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일말의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자 했다면 그렇게 회담 성사에 장애가 되는 것을 뒤로 물리고, 그리고 또 잠재우고 대화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얽매여서 지금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태를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더하여 지난 회담, 실무회담이 진행됐던 과정과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개성공단이 문을 닫기까지 되는 그 상황을 만들었던 것처럼 보수 언론들이 북을 굴복시켰다거나 또는 기세를 잡았다거나, 그래서 뭔가 남측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듯한 냉전적인 보도들을, 대결적 보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역시 그런 보도들을 내보내고 있고, 청와대에서 직접 북의 불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명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민족이 함께 현안을 놓고 대화하고 그리고 교류하고 협력하자고 하는 데서 어느 한쪽을, 대화가 성사되는 과정을 어느 한쪽이 이제 우리 쪽으로 딸려온다, 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기가 죽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한쪽이 어느 쪽을 양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양보하는 것이 굴욕이거나 또는 불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서로가 양보하는 자세고 먼저 대화하는 자세이지, 내가 이겼구나, 아니면 네가 이기려고 드냐, 이렇게 서로 경기를 하거나 대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화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행사가 성사되고 그리고 남북의 대화들이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남북 당국 회담을 지금 거의 6년 만에 다시 시도하면서 대단히 지역적인 문제인 격과 급의 문제로 이 논의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격을 맞춰야 합니까? 어떻게 급을 맞춰야 합니까? 우리 당국의 체제와 편제와 그리고 북쪽 당국의 체제와 편제는 매우 다릅니다. 도대체 맞추려고 해봐야 똑같은 직위를 가진 것은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저쪽의 국장이면 그 직위 그대로 하면,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실무자고, 그리고 우리의 장관이라는 사람은 저쪽에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격과 급을 따지지 않으려면 새롭게 제안합니다. 아예 그런 거 필요 없는 특사를 보내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격 따지지 않고 급 따지지 않고 정말 민족의 현안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개성에서 민족 공동행사를 열려고 했던 우리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6.15 정신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민간은 격도 급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만나면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리고 당국의 문도 우리가 열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6.15 개성 민족 공동행사를 정부가 보장하는 것, 그래서 대화의 문을 좀 애돌아서라도 열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박근혜 정부가 대화를 위해서 보다 더 성큼성큼 지금까지 김영건 부장이 나오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장애를 만들었던 것을 딛고 그리고 억누르고 이제는 대화의 자세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민족 공동행사를 성사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이 여름 그리고 8.15 앞으로 더욱더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함께 진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6.15를 지키려는 사람들 힘 모아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